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는 노아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그 노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 삼아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올해로 75세가 된 성형외과 의사로 폐경기와 노화 방지를 전문으로 삼고 살아온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30대 초반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젊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젊음의 비밀은 놀랍게도 값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최신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피가 잘 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듣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혈류는 노화라는 복잡한 퍼즐의 첫 조각입니다. 혈류는 단순히 산소나 영양소를 옮기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매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혈류가 막히면 몸은 안으로부터 점점 지쳐가요. 저는 평생 수천 명의 피부를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항상 피부가 칙칙하고 붓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물론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 치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혈류 상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 안에서 막혔구나. 그 막힘이 곧 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미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류 저하는 수면의 질, 면역력, 감정 조절, 심지어 장 건강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야말로 모든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노화는 피가 돌지 않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류는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위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근육이 줄면 피는 점점 아래로만 고이게 되죠. 부종, 냉증, 피로감, 익숙한 증상들이죠. 두 번째는 자세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폐가 눌려 숨이 얕아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심장과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흐트러짐입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교감신경이 혈관을 조여버립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손발은 차고 몸은 무겁고 마음까지 처집니다. 이렇게 보면 혈류 저하는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몸으로 증명해낸 간단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손끝이 얼음장 같고 발목이 부은 채로 깨어났을 때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 어딘가가 고장났다. 그게 바로 혈류가 막힌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아침에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버겁더군요. 하지만 매일같이 해보자고 결심하고 천천히 15분으로 늘려갔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졌고 거울 속 제 얼굴빛이 눈에 띄게 맑아졌거든요. 아, 진짜 피가 돌기 시작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혈류가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습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저는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번갈아 가며 따뜻한 머그잔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장을 깨우고 간을 풀고
몸속 깊은 곳까지 오늘도 움직이자는 신호를 전하는 자연스러운 시동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 후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저는 어깨 뒤와 엉덩이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을 즐겨해요. 왜냐하면 이 두 곳은 혈류의 교차로이기 때문이에요. 어깨는 상체의 중심, 엉덩이는 하체의 기초, 이 두 지점이 굳으면 전체 순환이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단 3분, 천천히 팔을 돌리고 다리를 벌리기만 해도 몸 안에서 따뜻함이 돌기 시작해요. 마치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듯이요. 이 습관들을 환자들에게도 권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4세 여성 환자분인데 수십 년간 발이 차서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하셨대요.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단 3가지였어요. 매일 10분 걷기, 아침에 따뜻한 물 1컵, 목욕 후 스트레칭. 단 3주 후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해요. 피부가 말랑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혈류라는 보이지 않는 미용액의 힘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혈류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는 제때 재생되고 잠은 깊어지며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심지어 면역력도 높아져요. 이런 변화는 화장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든 진짜 젊음이에요. 무언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볼까?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그 선택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혹시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그건 갱년기 여성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호르몬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젊든 나이 들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이죠.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지휘자입니다. 그것이 균형을 잡아주면 피부도 밝고 마음도 편안하지만 불균형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대개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잠이 얕아졌다, 괜히 우울하다, 피부가 푸석하다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저는 50대 후반부터 이 호르몬의 존재를 심각하게 체감했어요.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울컥 눈물이 나고 밤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피부 상태도 같이 나빠지고 얼굴 라인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호르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뼈와 혈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심장 질환, 골다공증, 혈관 탄력 저하 같은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였던 거죠. 또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밤에 계속 깨고 그 영향은 피부 재생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세로토닌. 이건 바로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호르몬이죠. 햇빛, 운동, 리듬감 있는 생활이 없다면 세로토닌은 쉽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기력과 불안이 들어섭니다. 이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은 외모뿐 아니라 내면 전체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가 아주 조용히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겨버리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호르몬 탓이 아니라 호르몬 덕을 보며 살 수도 있다고요. 제대로만 다뤄주면 이 보이지 않는 물질들은 누구보다도 충직하게 우리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3가지 호르몬의 작동 방식과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믿으세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주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3명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 바로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야말로 노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조율이 잘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대표주자죠. 피부의 탄력, 수분 유지, 그리고 혈관의 유연성까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은 폐경기를 경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고요? 얼굴에 잔주름, 팔자주름, 눈가의 처짐은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과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즉, 겉모습과 속 건강이 동시에 무너지는 신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활약하는 조용한 일꾼이에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고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게 되며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엉망이면 피부도 회복되지 못하고 면역력까지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이건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감정 조절,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이 햇빛을 받아야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지내거나 우울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로토닌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무기력함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지만 삶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자세히 물어보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엔 무기력하고 거울을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몸보다 먼저 지친 건 호르몬일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 세 호르몬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아침 햇살, 건강한 식사, 그리고 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말이죠. 몸은 참 정직해요. 우리가 잘 돌봐주면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줍니다. 피부로, 표정으로, 걸음걸이로요. 호르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거창한 과학이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리고 이 리듬이 맞춰질 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진짜 젊음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이라 하면 다들 약이나 시술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식탁은 지금 젊음을 만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연 호르몬 조절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나토, 두부, 된장국을 꼭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일본식 식사가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대신해 줄 천연 식물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을 몸속에 채워주는 비밀 병기예요.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마치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피부, 뼈, 혈관의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조금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매일이 새롭습니다. 두부에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된장국에는 김이나 버섯을 추가하죠. 나토는 김에 싸먹거나 아보카도와 섞으면 고소한 별미가 됩니다. 지루함은 창의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보조제를 고민하지만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에 태양빛을 받는 것이에요. 햇살이 눈에 닿는 순간 우리 뇌는 지금은 낮이야 라는 신호를 받고 정확히 14에서 16시간 후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아침 햇빛을 쬐며 식사를 해요. 그것이 밤의 깊은 잠을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이랍니다. 세로토닌을 위해서는 리듬감 있는 식사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저는 식사 후 라디오 체조를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팔을 흔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리듬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효과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세로토닌을 높이는 데에 웃음만한 약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환자와의 대화든 가족과의 농담이든
심지어 혼자 TV를 보며 킥킥 웃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웃음은 세로토닌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한마디로 웃음은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미용액이에요. 이처럼 에스트로겐은 식탁에서, 멜라토닌은 햇빛과 리듬에서, 세로토닌은 웃음과 운동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것도 어렵거나 비싸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존재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토를 먹을까? 조금만 햇빛을 덧채볼까? 이런 작고 단순한 선택이 우리 몸속 호르몬의 지위를 정돈하고 다시 젊음이라는 멜로디를 울려 퍼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미용을 생각할 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시술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짜 미용은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근육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흔히 헬스장, 덤벨,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혈류를 돕고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고 심지어 감정의 안정까지 책임지는 전천후 구조물이에요. 제 환자 중에도 얼굴 리프팅을 반복하면서도 왜 계속 피부가 처지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은 얼굴이 아니라 근육의 기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특히 턱 근육, 목 근육, 광대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 피부는 지지대를 잃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실리프팅이나 필러를 해도 근육이 빠진 얼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하체 근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인데요. 이는 단지 걷는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혈류 저하, 냉증,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엉덩이의 대둔근, 허벅지의 대퇴근, 복부 속 복횡근, 이 세 가지를 저는 미용의 3대 기둥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복횡근은 코어를 담당하며 척추를 지탱해 줍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가 굽고 자연스럽게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복근을 단련하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합니다. 단순해 보여도 복부 안쪽 근육이 뻣뻣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은 걸음의 엔진이에요. 이곳이 약하면 걸음걸이가 작아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얼굴까지 축 처진 인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10회 스쿼트를 2세트 반복합니다. 딱 3분이면 끝나지만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마지막으로 대퇴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요. 이 동작은 무릎, 종아리, 엉덩이까지 동시에 자극해주고 혈류를 극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간단한 비법입니다. 근육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땀이 나야만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내 근육을 믿어볼까? 이 믿음은 배신하지 않아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쓰는 만큼 반드시 답을 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눈가가 좀 처졌나? 턱선이 흐려진 것 같아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은 피부 노화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건 얼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는 근육이라는 받침대 위에 얹어있는 얇은 천과 같거든요. 그 근육이 약해지면 천이 처지고 구겨지는 건 당연하죠. 저는 매일 아침 단 3분 거울 앞에서 얼굴 운동을 해요. 이름하여 페이스 피트니스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화장 전 잠깐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풍선 입 운동입니다. 볼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뱉는 걸 5회 반복합니다. 볼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깨우는 데 탁월하죠. 두 번째는 턱 아래를 자극하는 아 이후의 오 발음 운동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각 음절을 천천히 과장되게 소리내며 말해보세요. 특히 우 발음은 턱선을 날렵하게 해주는데 좋고 애 발음은 광대 주변을 자극해 생기를 더해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얼굴이 말랑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는 눈 주위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이마에 힘을 빼고 아래 눈꺼풀만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느낌을 줍니다. 이 운동은 눈가 주름과 처짐 방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눈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웃으셨어요. 그분 얼굴에는 분명히 활력 있는 표정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근육 훈련의 진짜 매력은 단지 외모 개선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감정의 순환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얼굴을 움직이고 표정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되고 우울한 감정이 가볍게 날아가더군요.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늙어가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얼굴 운동을 하며 항상 한마디씩 속삭입니다. 오늘도 예쁘다. 오늘도 괜찮아.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뇌에게 보내는 긍정의 피드백,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결정짓는 가장 간단한 루틴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가꾸는 이유는 더 보기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2, 3분의 루틴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화장도 잘 먹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심지어는 말투까지 밝아져요. 웃는 얼굴은 타인을 끌어당기고 그 자체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힘을 저는 수없이 봐왔고 직접 경험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 앞에서 한번 입술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분명 느끼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요즘 외출이 무서워요. 괜히 넘어질까봐. 70대 초반의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무서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노화는 종종 아주 조용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고 가벼운 골절이라도 한번 겪고 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도, 소화도, 감정도 전부 정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 말은 참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멈춰 있으면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오히려 작은 동작에도 더 쉽게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몸을 쓰는 사람들은 작은 균형의 흔들림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걷는 행위는 단지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사회성, 생명력까지 연결된 전신 활동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길을 걸어서 이동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발이 감각과 땅의 반발을 느끼며 걷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강력한 젊음 유지 장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무릎이 안 좋아서, 혹은 요즘 날이 더워서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안 멈추는 것이에요. 실내에서라도 의자 주변을 천천히 돌거나 벽을 짚고 서 있는 시간이라도 5분씩 확보해 보세요. 그 5분이 바로 내일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저는 걷는 시간에 항상 작은 루틴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침은 왼쪽 골목, 저녁은 오른쪽 공원, 계단은 2칸씩 오른다 등 뇌에 리듬을 주는 습관입니다. 이건 걷는 것 그 자체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뇌도, 심장도, 기분도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움직임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한 환자분은 80세가 넘으셨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20분 걷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정말 맑고 생기가 넘쳐요. 걷는 게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잊히지 않아요. 그런 꾸준함이야말로 노화와 싸우는 가장 평범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움직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계속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한 걸음이라도 걸어봅시다. 75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습관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관통해온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이자 제가 지닌 젊음의 근원이기도 해요. 사실 40대, 50대에는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을 볼 때마다, 손에 잡히는 근육이 줄어들 때마다 저도 이젠 끝인가 싶은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려고 저는 제 몸을 더 돌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제 습관을 조정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노화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려 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잠시 쉬자. 조금만 더 움직이자. 오늘은 따뜻한 밥 한 끼 먹자. 이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젊음을 지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화와 싸운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신 노화와 함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진짜 나이를 결정짓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당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나를 탓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3분, 매일의 햇빛 한 줌. 그것들이 쌓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건 꼭 지키자고 마음먹은 것들을 천천히 쌓아온 삶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제가 살아낸 시간의 조각들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며 진정한 젊음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혈육, 호르몬, 근육 이 세 가지는 제 인생을 바꾼 젊음의 열쇠였어요.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대화하세요. 오늘의 따뜻한 물 한 잔, 걷는 한 걸음이 10년 후 당신의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원장 75세 여성 의사입니다.